미야모토 무사시가 전설적인 결투를 거듭하며 끝없이 검술의 완성을 추구하는 동안 같은 시기 북일본에서도 비슷한 길을 걸으며 당대 최고의 검객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떨친 또 다른 사무라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제비의 검이라 불리는 기술을 완성한 검술의 대가 사사키 코지로였다. 무사시처럼 코지로의 이야기도 전설과 현실이 뒤섞여 있지만 그가 검으로 이룬 업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방랑하는 사무라이의 숙적으로 손색이 없었다. 사사키 코지로는 1583년경 현재의 후쿠이현에 해당하는 북부 일본의 산악과 해안 지역인 에치젠에서 회색 하늘 아래 태어났다. 이 지역은 강하고 충성스러운 사무라이들을 배출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검술을 연마해온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전투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코지로에게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정확성을 갖춘 도구이며 자신의 신체의 연장선과도 같았다. 어린 시절 코지로는 목검을 다루는 뛰어난 실력과 훈련에 대한 엄격한 태도로 또래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의 검술 스승들이 가르치는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흡수했으며 예리한 통찰력으로 각각의 기술의 미세한 차이와 세부 사항까지도 정확히 이해했다. 그러나 코지로는 그저 배운 것을 반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자 했다. 유망한 검객으로서 코지로의 명성은 머지않아 에치젠 지역을 넘어 퍼져나갔다. 자신의 검술을 완성하고 일본 최고의 전사들과 겨뤄보겠다는 야망에 불타 그는 어린 나이에 과거 황실의 수도이자 문화와 정치, 무예가 활발히 어우러진 중심지였던 교토로 이주하기로 결심했다. 교토는 수많은 검술 도장과 명성 높은 검객들, 그리고 다양한 전투 스타일이 뒤섞인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지식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품고 있던 코지로는 이 세계에 깊이 몰입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검술을 갈고 닦으며 검의 본질을 추구했다. 사사키 코지로는 일반적인 검보다 훨씬 긴 오다치라는 장검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검은 길이가 약 90cm에 달했다. 코지로는 헌신적이고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각 동작과 자세, 전략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단지 전투에서의 승리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과 몸과 마음의 조화를 목표로 삼았다. 코지로는 교토의 고즈넉한 대나무 숲과 선찬, 정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홀로 수련에 매진하며 자신의 가장 유명한 기술인 츠밤의 계시, 제비 되돌리기를 완성했다. 전설에 따르면 코지로는 빠르고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날아다니는 제비의 비행을 관찰하며 그 우아하고 정교한 움직임에서 영감을 받아 독특하고 치명적인 일격을 고안해 냈다고 한다. 츠밤의 계시는 손목을 회전시키며 빠르게 위쪽으로 베어 올리는 기술로 매우 놀라운 효과를 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제비의 날갯짓처럼 검이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상대를 속이고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을 구사하려면 뛰어난 기량과 정확성,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필수였다. 츠밤의 계시는 곧 코지로의 상징이자 그가 가진 탁월한 재능과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다. 코지로와 츠밤의 계시의 명성은 곧 교토 전역을 넘어 널리 퍼졌다. 다양한 검술 유파에서 온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제비의 검이라 불리는 이 유명한 검객과 겨루고자 몰려들었으며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고 그를 쓰러뜨림으로써 명성을 얻으려 했다. 언제나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던 코지로는 수련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엄격한 규율과 결단력으로 모든 도전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코지로의 결투는 교토에서 하나의 전설적인 볼거리가 되었다. 그의 독특한 기술과 치명적인 정확성, 자비 없는 자세는 구경꾼들의 탄성과 긴장감을 자아냈다. 그는 상대를 존중하며 맞섰지만 결코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다. 그의 검은 제비가 날아오르듯 우아하게 허공을 가르고 빠르고 물 흐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어 방어할 틈을 주지 않았다. 승리를 거듭할수록 코지로의 전설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위력적인 검술 스타일을 창조한 검술의 진정한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1605년 무렵 일본 최고의 검객 중 한 사람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코지로는 간류 얀류라는 검술 유파, 즉 제비의 돌이라 불리는 검파를 창시했다. 이 이름은 그의 기술과 전투 철학의 정수를 나타낸 것으로 돌의 굳건한 힘과 제비 비행의 민첩함과 정밀함이 융합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간류는 곧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무라이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그들은 제비의 거무의 달인인 코지로로부터 그의 비기인 츠밤의 계시를 배우고자 열망했다. 아마도 코지로의 수많은 결투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코다치 셔타이다오라는 짧은 검을 다루는 탁월한 실력으로 이름을 떨친 도다 세이겐과의 대결이었을 것이다. 도다 세이겐은 도다류 후 티엔리우의 창시자로서 짧은 검을 이용한 근접 전투에서 뛰어난 속도와 정밀성을 자랑하는 고수였다. 코지로는 바로 이 츠밤의 계시 기법을 사용하여 세이겐을 물리쳤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의 뛰어난 기량뿐만 아니라 극도로 숙련되고 노련한 상대에 맞서서도 츠밤의 계시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 이 결투가 특별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 이유는 도다 세이겐은 이미 전국적으로 명성을 쌓은 존경받는 거장이었던 반면 코지로는 재능이 출중했지만 아직은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이다. 세이겐을 꺾은 일은 코지로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어 그를 당대 최고의 검객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타 유파의 검술 명인들을 꺾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사사키 코지로의 명성은 곧 북큐슈의 부젠 지역을 다스리는 강력한 다이묘 호소카와 타다오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현명한 통치자이자 야심 많은 군주였던 타다오키는 코지로가 자기 가문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코지로에게 자신의 사무라이들에게 검술을 가르치는 권위 있는 지도자 자리를 제안하며 그를 자기 진영으로 초청했다. 이미 검술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던 코지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것을 단지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만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검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코지로는 자신을 영광으로 이끌었던 것과 동일한 엄격함과 규율로 타다오키의 사무라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단순히 검술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신체와 정신의 조화와 움직임의 완벽함을 목표로 하는 간류의 철학까지 전수했다. 코지로는 곧 호소카와 가문에 존경받고 추앙받는 검술 지도자가 되었다. 그의 가르침은 새로운 세대의 사무라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은 그의 기술과 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코지로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전국 각지에서 그와 맞서 자신들의 실력을 시험하려는 도전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전설적인 장검의 대객에 도전해 그를 이기고 명성을 얻기를 열망했다. 코지로는 전사의 길에 충실했고 결코 결투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늘 당당히 도전에 응하며 자신의 명예와 간류 검파의 이름을 지켜나갔다. 한편 전례 없는 두 자루의 검을 사용하는 이도류, 얼다오류로 모든 결투에서 승리를 거둔 방랑하는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의 명성도 곧 사사키 코지로에게까지 전해졌다. 코지로는 자신의 명성을 위협하는 이 새로운 라이벌의 출현을 간과할 수 없었다. 처음에 코지로는 이 소식에 무관심했다. 그는 이미 수없이 많은 상대들을 물리쳐 왔기에 또 한 명의 사무라이가 명성을 쌓기 위해 등장했다는 정도로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사시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자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전해졌다. 그의 독특한 기술과 무적의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끝없는 집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무사시는 코지로가 아니었던 모든 것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는 스승도 섬기는 주군도 없는 떠돌이 사무라이였으며 기존의 전통을 거부하고 격렬한 승리를 통해 명성을 쌓아온 자였다. 강력한 다이묘를 섬기며 안정된 위치에 있던 코지로에게 무사시는 자신이 대표하고 옹호했던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였다. 이렇게 두 사람의 경쟁은 그 뿌리를 내렸다. 그 순간부터 코지로와 무사시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길 위에서 서로 얽히게 되었고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검객 간의 전설적인 결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투의 결과는 수세기에 걸쳐 메아리 쳤으며 결국 사무라이 역사의 불멸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